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조선시대 한 산골짜기에 뚜레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뚜레골에는 성복이라는 청년과 달래라는 소녀가 살았는데 둘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크고 자란 사이였습니다. 달래야, 동산에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폈단다. 보러 가지 않을래? 좋아, 그러자. 그런데 저번처럼 너무 늦게까지 놀다가는 어머니한테 크게 혼나. 걱정 마렴. 해지기 전에는 돌아올 거니까. 둘은 따뜻한 봄날이 되자 유채꽃이 핀 동산을 논일며 햇살을 만끽했습니다. 성복이는 꽃등이를 잡거나 길쭉한 막대기를 찾아서 홀로 병정놀이를 했습니다. 달래는 유채꽃을 모아서 팔찌 2개를 만들었죠. 예, 성보가 이건 내 거고 이건 내 거야. 어때? 성복이는 달래의 꽃 팔찌를 받고 한박 웃음을 지으며 진달래 꽃으로 만든 반지를 주었습니다. 사실 병정놀이를 하는 척하며 몰래 꽃반지를 만든 것입니다. 반지를 받은 달래의 얼굴이 활짝 핀 꽃보다 더 화사하게 빛났습니다. 내 이름이 달래니까 진달래 꽃반지가 딱 어울릴 것 같았어. 그게 참말이야? 내가 받아도 되는 거야? 너 주려고 만든 건데 당연하지. 달래는 너무 기뻐서 얼굴을 홍조로 발갛게 물들이고 성복이의 품에 안겼습니다. 성복이는 달래가 품에 안기자 부드럽고 몽골몽골한 기운이 가슴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평소에도 팔이나 손을 붙잡아 끌며 장난치고 놀았는데 오늘은 뭔가 느낌이 달랐죠. 오늘따라 햇살에 비춘 달래의 얼굴이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철없이 뛰놀던 소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 보였습니다. 성복이는 두 눈을 꼭 감은 달래에게 조심스레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꽃핀 동산에서 풋풋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장차 나이가 차면 결혼하기로 약조까지 했습니다. 둘은 그 이후에도 항상 함께 다니며 보기 좋은 한 쌍이 되었죠. 달래도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성복이도 어깨가 떡 벌어진 멋진 사내로 자랐죠. 달래의 꿈은 성복이의 새색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복이도 달래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내 아이는 또 다른 원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쭉 총구석에서 안주하면 결국 소장농이 되거나 머슴이 될 텐데 그렇게 남에게 굽신거리며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달래와 결혼하면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하는데 자빌로 푼돈을 벌어봐야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부머리도 없는데 어쩌지? 성복이는 힘도 세고 몸놀림도 재빠르잖아. 공부는 좀 못할지라도 근면성실하니 장사를 하거나 돈을 모아서 가게를 차리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좋지만 나는 뭔가 큰일을 하고 싶어. 아무렴 산골 마을이라지만 우리 모두 임금님의 덕을 받고 있잖아. 사내대장부라면 그런 나라를 위해 이 한 몸 바쳐야지. 성복이는 턱을 괴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아랫동네의 석길이 영감이었습니다. 석길이 영감은 초로의 노인네였지만 왕년에는 나라를 위해 외적과 싸우는 병사 생활을 했었지요. 그래, 입대하면 나 같은 무식쟁이도 큰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입대를 한다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잖아. 좀 위험하겠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 아니겠어? 성복이는 결심을 하고 곧바로 압록강과 두만강 근처 국경수비대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여전히 조선은 외적들의 침입이 빈번하니 국경 지역에서 복무하면 그만큼 공을 세울 기회가 많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달래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성복이는 겉은 강인해 보일지언정 속은 아직도 여린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달래의 반대에도 성복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결심하자 곧장 행동에 옮기기로 했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성복이는 정든 고향 뚜레고를 떠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달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보가 가는 것을 더는 막지 않을게. 하지만 반드시 꼭 돌아와야 한다고 약속해줘. 당연하지.
공을 세우고 출세해서 달래 너를 아내로 맞이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성복이는 울먹이는 달래를 힘껏 안아주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 성복이의 뒷모습에 달래의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청운의 꿈을 품고 떠난 성복이는 바램대로 국경지대에서 외적들과 맞서 싸우며 크고 작은 공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무관 시험을 치르지도 않고도 팔품 승위 부위에 오르게 됩니다. 성복이는 이만하면 달래를 책임지고 살 수 있겠다 싶어 휴가를 쓰고 뚜레골로 귀향했습니다. 당당한 모습을 마음껏 뽐내며 고향으로 돌아오자 뚜레골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리숙했던 소년이 당당히 벼슬을 얻고 말까지 타고 돌아왔으니 말입니다. 성복이는 마을에 돌아오자마자 달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달래네 집에는 연로한 부모만 있을 뿐 어딜 봐도 달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성복이는 달래네 아버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성복이의 물음에 쉽사리 답하지 못하고 우물거리다가 이윽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자초지종을 묻자 달래네 아버지는 목 놓아 울음을 터뜨리며 이실직고했습니다. 성복이가 떠나고 나서 몇 년 후 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달래는 오매불망 성복이만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 온 가족이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한양에서 지방 순찰차 내려온 병조판서 신대감이라는 양반이 달래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것이죠. 달래를 첩으로 데려가고 싶은 신대감은 쌀과 돈을 주며 꼬드겼습니다. 당연히 달래네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을 팔아넘길 수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달래는 사랑하는 가족이 굶어 죽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달래는 밤중에 짐을 싸들고 신대감을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달래네 가족은 집 앞에 놓인 쌀가마니와 엽전 뭉치를 발견할 수 있었죠. 달래네 가족은 덩그러니 놓인 쌀가마니 앞에서 달래의 이름을 되뇌일 뿐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성복이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런 일이 있었다니. 차라리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달래를 보호할 수 있었을 텐데. 성공의 눈이 먼 바람에 이리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서 그만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기고 만 것이죠. 성복이는 자리를 박차고 곧바로 말에 올랐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한양에 올라가 달래를 데려올 심상이었습니다. 정 안 되면 달래를 몰래 납치할 각오도 세웠습니다. 병조판서가 다 무엇이란 말입니까? 어찌 사랑을 돈으로 사다니요? 성복이는 달래의 고운 미소를 떠올리며 힘껏 말을 달렸습니다. 쉬지 않고 말을 달린 성복이는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달래가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병조판서가 데려온 젊은 첩의 소식은 이미 한양에서도 자자했습니다. 꽃과 같이 화려하고 달빛처럼 수려한 달래의 외모는 이미 수많은 사내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병조판서 신대감도 그런 달래를 애지중지 아낀다는 말도 있었지요. 이 말을 들으니 성복이는 더욱더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성복이는 마음먹으면 곧바로 실행하는 사내였죠. 성복이는 주막에서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어둠이 짙게 깔리자 검은 흙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병조판서의 기와집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넓은 신대감 댁의 기와집에서 달래가 있는 안방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성복이는 어두운 그늘에서 몸을 숨기고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기며 경비병들의 감시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아름다운 곡조가 들리는 겁니다. 어찌나 간드러지고 서글픈지 이를 듣는 이로 하여금 코끝이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퍽이나 친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달래의 목소리였죠. 달래는 꾀꼬리 같은 음성으로 구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성복이는 노랫소리를 따라 안방을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달래가 가야금을 뜯으며 구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달래야, 나 성복이야. 여기서 당장 나가자. 성복이는 흙건을 벗으며 달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사람이 나타나니 달래는 소스라치게 놀랬지만 그것이 성복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표정을 굳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어찌하여 외부인이 병조판서 마님의 안방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서 나가시지요. 그렇지 않으면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왜 그러니? 혹시 내가 너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거니? 그렇다면 내가 사과할게. 하지만 난 단 한 번도 그 거친 전쟁터에서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그러니 지금 내 손을 잡고 여기서 나가자. 뚜레골로 돌아가자. 성복이는 애원하면서 달래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달래는 매섭게 성복이의 손을 쳐냈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썩 나가시오. 달래의 말에 성복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반겨주리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할 줄이야. 심지어 성복이를 완전히 잊은 듯한 말투였습니다. 이에 성복이는 강제로라도 달래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경비가 소란을 듣고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복이는 눈물을 머금고 황급히 창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성복이가 자리를 뜨자마자 달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달래는 성복이를 잊기는커녕 매일 밤마다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복이와 함께 도망친다면 신대감이 크게 노하여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성복이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고관대작인 신대감이라면 성복이의 목숨쯤이야 쉽게 앗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달래는 애써 모른 척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성복이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신대감 집을 빠져나와야 하지만 정신이 수습되지 않아서 쉽사리 발을 못 옮겼습니다.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터져나올 것 같은 울음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그때 벽 너머로 웬 수상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조선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청나라의 말이었습니다. 성복이는 오랜 기간 국경에서 외적들과 맞서 싸우며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청나라 말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말 소리가 어째서 신대감댁 안방에서 나는 걸까? 성복이는 호기심에 슬쩍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역시나 청나라 출신의 사내 한 명과 나이든 선비가 자리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선비는 다름 아닌 신대감이었습니다. 둘은 막역한 사이처럼 술잔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껄껄 웃으며 문서 묶음을 청나라 사람에게 내밀었죠. 멀리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문서의 앞에는 조정의 내부 문서를 의미하는 인장이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일을 해냈구려. 이 정보라면 조선의 군 상황은 우리 부처님 손바닥이오. 아주 힘겹게 빼온 정보요. 그러니 값을 아주 넉넉히 쳐주시오. 조만간 사신이 방문하여 그대의 공을 치하할 것이오. 그러니 잔치나 크게 준비하시오. 이럴 수가 병조판서 신대감은 청나라 밀정과 내통하는 첩자였던 것입니다. 성복이는 깜짝 놀라서 그만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청나라 밀정과 신대감도 그 소리를 듣고 말았죠. 이윽고 경비병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성복이가 달래의 방에서 소란을 만든 탓도 있었습니다. 결국 성복이는 경비병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지요. 수상한 침입자를 잡은 신대감은 단칼에 성복이를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대감님,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동양 친구가 그저 제가 보고 싶어서 찾아왔을 뿐이에요. 목숨만은 살려주셔요. 그러나 그때 달래가 달라붙어 신대감에게 애원했습니다. 성복이는 동양 사람으로 그저 동네 친구가 그리워서 찾아온 어리숙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대감은 그런 달래의 애원을 듣고 성복이를 죽이는 대신 흠씬 두들겨서 광에 가두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멍투성이로 더러운 광에 갇힌 성복이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정신을 잃고 있었는데 불현 누군가가 성복이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입니다. 눈을 떠보니 이는 달래였습니다. 달래는 커다란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성복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기서 도망쳐야 한다며 몰래 성복이를 풀어주었습니다. 성복이는 다친 몸보다 매국노 신대감 곁에 달래를 내버려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꼭 다시 구하러 올게, 달래야. 조금만 기다려줘. 성복이는 그렇게 신대감 댁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국노 신대감을 어떻게 처벌하고 달래를 무사히 구출할 수 있을지는 답이 없었습니다. 이를 관아에 신고한다 해도 달래의 본적은 신대감의 첩, 그렇다면 영모죄로 신대감과 같이 싸잡혀서 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선 달래를 무사히 빼내고 신대감을 관아에 넘겨야 했습니다. 이는 도저히 혼자서 해낼 수 없는 임무였죠. 그때 성복이는 군에서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료가 떠올랐습니다. 그중 몇몇은 한양에서 살고 있다고 했던 것도 생각났지요. 바로 춘삼이와 칠석이었습니다. 성복이는 다친 몸을 이끌고 낮이 되자마자 춘삼이와 칠석이를 찾았습니다. 춘삼이는 제대를 하고 가업을 이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칠석이는 군에서 번 돈으로 방탕하게 생활하며 밥이나 축내고 있었죠. 둘은 전우인 성복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어쩌다가 그 꼴이 난 게야? 우리한테 말만 해? 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 성복이는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상세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국노 신대감을 반드시 혼내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둘은 고민하지도 않고 성복이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얼굴이 팔린 성복이는 잠시 응거하고 춘삼이와 칠석이가 신대감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로 했지요. 이틀이 지나 다시 모인 셋은 각자가 모은 정보를 이야기했습니다. 칠석이는 신대감이 평소에도 음주 가무를 즐기는 아주 방탕한 자로 옛날부터 청나라와 내통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춘삼이는 가게에서 장사하며 엿들은 이야기인데 신대감이 조만간 큰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잔치에서 사용할 술과 음식을 잔뜩 사들이고 있는 것이죠. 잔치의 이유는 아주 뻔했습니다. 성복이가 달래를 만나기 위해 숨어 들어간 날밤 청나라 밀정과 대화를 나눴던 내용대로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 몰래 방문한 것일 테니 관아의 포졸들이 현장을 급습하면 빼도 박도 못할 터입니다. 그러자 성복이는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잔치를 벌일 때 남사당패로 변장을 해 숨어 들어가서 달래를 빼내고 그 틈에 관아에 알려 청나라 밀정과 내통하고 있는 현장을 발각시키자는 겁니다. 셋은 곧바로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신대감의 잔칫날 셋은 우스꽝스러운 남사당패 복장을 하고 신대감 댁을 들어갔습니다. 얼굴에 검댕을 칠해서 아무도 성복이와 춘삼이 칠석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풍악에 올리고 기녀들이 가무를 추자 신대감은 신나는 듯 손뼉을 쳤습니다. 옆에는 청나라 사신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지요. 그 사이 성복이는 춤을 추는 듯 은근슬쩍 달래에게 접근했습니다. 달래야, 구하러 왔어. 내가 신호하면 저기 초랭이 탈을 쓴 사람하고 여기를 몰래 빠져나가렴. 성복이가 달래에게 속닥거리자 달래는 깜짝 놀라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죠. 잔치가 무르익었고 성복이는 신호를 주기 위해 불을 뿜는 묘기를 부렸습니다. 그러자 달래는 모른 척하며 소피를 보러 간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나라 밀정 하나가 성복이에게 냅다 잔에 담긴 술을 뿌려버린 것입니다.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아주 거슬린다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그 순간 성복이의 검댕칠이 씻겨지며 맨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신대감은 얻어맞고 도망친 줄만 알았던 성복이가 돌아온 것을 보고 기절초풍하였습니다. 청나라 밀정들은 술상을 뒤엎으며 성복이를 둘러쌌습니다. 이 겁대가리 상실한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더러운 발을 들였느냐? 저 놈을 아주 곤죽을 내놓거라. 신대감의 부하와 청나라의 밀정들이 성복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번에 성복이는 달래가 걱정되어 가만히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숱한 전장을 누비며
외놈들의 목을 베었던 성복이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죠. 게다가 이번에는 동료인 칠석이도 있었습니다. 칠석이와 성복이는 달려드는 왈패들을 맨손으로 때려눕히며 상대했습니다. 그 사이 달래는 춘삼이와 함께 신대감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성복이와 칠석이는 아비규환이 된 잔치에서 끊임없이 적과 싸웠습니다. 밀정들은 칼을 뽑아 매섭게 휘둘렀지만 성복이는 날래게 피하며 매서운 발차기를 꽂아 넣었습니다. 무턱대고 달려들던 밀정은 늑골이 부러지면서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칠석이와 성복이는 그렇게 적들을 모두 때려눕혔습니다. 주변은 박살이 난 집기와 얻어맞아서 쓰러진 적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대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싸움이 벌어진 틈을 타 달아난 것입니다. 칠석이에게 뒤를 맡기고 곧바로 신대감의 뒤를 쫓았습니다. 신대감은 집 뒤편에 있는 야산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 뒤로 성복이가 야수처럼 쫓았습니다. 신대감은 혼비백산을 했습니다만 성복이를 좀처럼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동굴을 발견하여 그 안으로 숨었습니다. 성복이도 그 뒤를 따랐죠. 동굴 안은 어두컴컴하고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성복이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내딛는데 갑자기 바람을 가르며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도망친 신대감이 동굴 안에서 숨어 있다가 활을 쏜 것입니다. 불의의 습격으로 어깨에 화살을 맞은 성복이는 피를 흘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에 신대감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성복이의 숨통을 끊기 위해 다음 화살을 당겼습니다. 그런데 그 신대감은 다음 화살을 쏠 수 없었습니다. 동굴에서 겨울잠을 자다 이제 막 깨어난 곰이 신대감을 덮친 것입니다. 그야말로 천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신대감은 처량한 비명을 지르며 곰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성복이는 신대감의 최후를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동굴을 빠져나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미 포졸들이 엉망이 된 신대감의 집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밀정과 내통한 증거를 모두 찾아냈기 때문에 신대감은 목숨을 건졌더라도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역모를 꾀했던 신대감은 그렇게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관아에 고하여 용감히 맞서 싸운 성복이 패거리는 큰 상을 받게 되었죠. 이후 육품까지 출세한 성복이는 달래와 당당하게 혼약을 맺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